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좀 한 30% 올라가고 주가 계속 밀립니다. 그러다 기술적인 반등이 또 나오고 또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한올바이오 파마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우리가 주봉상 현재 지지선을 볼 건데 지금 구간이 주봉상 딱 지지선에 걸려 있는 구간이에요. 그죠? 걸려 있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주봉상 224일선과 요거 300일선을 바꾸겠습니다. 300일선. 300일선 이평선에 걸려 있는 구간이 여기가 밑에가 가격대가 26,000원이거든요. 26,000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봉상 장기 이평선에서는 반드시 지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올바이오 파마 충분히 알테오젠처럼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단기적인 흐름상 일단은 중요한 지지선 구간 이탈이 나오고 장기 이평선에 지지가 받으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제 기준에서 기술적인 반등만 볼게요. 제가 봤을 때 만약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4만 원, 3만 9천 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일단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여러분들 생각한 것처럼 만약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좀 먹으세요. 중장기로 갈지 장기로 갈지 아니면 내가 반등할 때 팔지. 저는 한올바이오 파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속 여러분들한테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간에 저도 이 구간부터는 한번 모아가 볼 생각이에요. 이미 1차 매수 진행을 했고 계속적으로 모아갈 건데 일단은 제가 왜 괜찮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재료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의 바토클리마 관련된 후보 물질과 그 다음에 IMVT 1402 후보 물질 이 두 가지가 현재 이뮤노반트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바토클리맙 같은 경우는 이 특허 만료가 35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뮤노반트 1402 같은 경우 특허 만료가 43년에다가 자가 투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혼자 맞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편의성과 특허 만료일 때문에 이뮤노반트 사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근데 이걸로 진행을 하기에는 이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이 특허가 35년까지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잘 생각해야 돼요. 얘네들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뭐 하겠어요? 주가 부양하려고 안 될 것 같으면 주가 부양을 빨리 주가 부양하려고 바토클리마 사용한다고 하겠지. 근데 봐봐요. 정말 미래를 생각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거다. 우리가 사업 보고서 잠깐 볼까요? 제가 먼저 이거 보고 기사를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 보고서에서 바토클리맙이 나오는데 자, 보게 되면 우리가 한올바이오파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이거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이 매수한다고 주가 움직이는 거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괜찮은 회사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주요 연구 과제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자, 우리가 이 자가 면역 질환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외부에서 이 세균이나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오죠? 이 백혈구 맞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백혈구가 나와서 이제 그 들어온 바이러스를 이렇게 죽여요. 근데 이게 비이상적으로 백혈구가 많이 나와서 내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다? 치료하는 물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뭐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적응증이 굉장히 많죠.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뭐 갑상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통합해서 잡아준다라고 했을 땐 예를 들어 우리가 폐암이라든지 그죠? 폐암이라든지 뭐 위암이라든지 갑상선 암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각 암종에 맞는 항암제가 필요한데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라는 것은 키투르다처럼 이 엄청나게 많은 암들에 대해서 적용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뮤노반트라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키투르다만큼의 성장성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능성과 정말로 임상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면 시장 규모에서 한올바이오파마가 가져갈 수 있는 로열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이 바토클리맙이라는 거를 기술 이전을 했어요. 원래 로이반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로이반트라는 회사가 이뮤노반트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만 전념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후보 물질을 가져가서 임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하나하나. 자, 바토클리맙은 파트너사 이뮤노반트와 하버 바이오메드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가에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 근데 이 하버 바이오메드는 최근에 기사가 나왔지만 한올바이오파마 마찰이 있죠. 얘네가 임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희 꺼져 이랬죠. 너희 하지 마.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전혀 악재 아닙니다. 중국 시장이 크잖아요. 그럼 오히려 우리는 얘네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새로 중국 시장을 개척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살릴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임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 투트랙 미국과 중국 투트랙으로 엄청난 시장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 좀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는 중증 근무기력증 요거 이번에 잘 나왔죠. 갑상선 암병증, 염증성 탈수 초성, 다발성 신경병증에서 바토클리맙과 HL 이게 이제 이뮤노반트 140이거든요. 중증 근무기력증 임상 3상 탑라인 결과와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심경병증, 임상 2비상 초기 결과 25년 1분기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되게 잘 나왔죠. 근데 갑상선 암변증 3상에 대한 탑라인 결과는 25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뭐요? 중증 근무기력증 요거에 대해서 1분기 하반기 때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뭐요? 지금 이 바토클리맙 대신에 이뮤노반트의 1402 요거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상업화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한올바이오파마의 지금 단기적으로 상업성이 지연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바토클리맙은 35년이고요. 이뮤노반트 1402는 뭐요? 43년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로 진행했을 때 조금 더딜 수는 있겠으나 8년을 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요거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주일 전에 나왔죠. 그래서 요거 잠깐만 우리가 읽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이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임상에서 1의 용량을 투여했을 때 1이 나온다라고 하면 2를 투여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돼요. 임상에서. 약물의 용량을 늘렸을 때 효과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다. 고용량에서는 더 좋은 효과가 나와주는 게 뭐예요? 임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올바이오팜의 바토클리맙은 고용량을 투여하면 더욱 효과가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유효성이 일괄적으로 뭐하고 있다?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0.5가 나오는 게 아니라 2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요? 그대로 2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토클리맙에 대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게 있어요. 이 주가라는 게 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주가가 10만원, 15만원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바토클리맙에 대한 관심이 엄청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니까 관심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타이밍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회사를 꾸준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래요? 개잡주 바이오 사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 1조 이상의 바이오 회사를 모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옛날에 레고캠 바이오도 오리온이 인수하기 전에요. 저 여러분들한테 2만원, 3만원 구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종목 지금 13만원, 14만원까지 갔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ABL 바이오도 17,000원, 18,000원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최근에 4만원 후반대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바닥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2만원이든 3만원이든 4만원이든 계속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제대로 된 시세 분출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세 분출이 됐을 때는 정말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와 바이오 종목 하면서 달려붙을 때, 그때가 시세 분출이에요. 지금 시세 분출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릴 때마다 모아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요거 좀 잠깐 볼까요? 자, 미국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마비 중증 무력증 임상 3상과 만성염증 탈수 초성 다발성 신경변증 임상 2비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자, 바토클리마브는 한올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항체 신약으로 2017년 미국과 유럽 사업권을 로이반트에 기를 수출했다. 이후 로이반트는 자회사인 이뮤노반트를 설립해 바토클리맙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자, 바토클리맙 중증 근무기력증 임상 3상은 이 환자를 대상으로 24주, 도입기 12주, 유지기 12주간을 진행했다. 바토클리맙 680mg, 330mg 유약을 일주일씩 주 1회씩 12주간 투약해 빠른 증상 개선을 유도한 후 저용량을 주 1회 또는 2주에 1회씩 12주 동안 투약하며 치료 유지 효과를 측정했다. 주 평가 변수는 중증 무기력증 환자가 느끼는 증상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 용량을 투여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자세하게 임상을 했다라는 거고, 임상 결과 바토클리맙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군에서 일상생활 수행능 점수가 5.6점, 저용량 투여군에서는 4.7점이 개선돼 위약 대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고용량을 투여하는 환자에서는 74%의 높은 평균 항체 감소율을 보이며 경쟁사 대비 우수한 효능을 확인했다. 자, 비브가리트 61%, 니포칼리마 69%, 또한 바토클리맙 일상생활 수행력 점수가 2점 이상 개선된 환자의 비율이 고용량에서 93%, 저용량에서 81%에 달했다. 쉽게 얘기해서 용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된다? 효과가 확실하게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근데 주가가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뒤쪽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안정성과 내약성에서 앞선 바토클리맙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냈다. 자, 보면은 주가, 우리가 요 부분을 다른 기사들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여기 기사는 안 나왔는데, 아, 보게 되면, 자, 정승원 한올바이오파마 대표는 이번 중증 근무기력증 임상 3상의 긍정적인 결과에 고무돼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발표된 갑상선 암병증 임상 3상 결과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임상 3상 결과는 자가면역 질환에서 자가항체 감소와 증상 개선의 연관성을 입증하며 바토클리맙 계열 내 최고 수준의 효능을 보여준 중요한 결과로 한올과 이뮤노반트가 추구하고 있는 바토클리맙과 이뮤노반트 1402의 다양한 적응증 확대 개발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해 다양한 희귀자가 면역 질환 제한 치료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요 부분을 잠깐만 좀 볼게요. 아마 요것 때문에 상업화 관련된 부분들, 아마 이 기사였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 임상 3상서 유효성 입증에도 하락세이다. 자, 잠깐 보면, 자, 한올바이오파마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의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음에도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다.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와 라이센스 계약 해지 여파가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절대 아니죠. 얘네들이랑 라이센스 계약 해지했다고 크게 그럴 거 없어요. 사실 이 주가가 빠질 이유는 없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미 미국에서 입증이 되고 있는 약물이고 충분히 다른 중국 쪽 다른 회사들도 충분히 한올바이오파마의 이 후보 물질에 관심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계속 읽어 볼게요. 자, 일단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고, 자, 어, 여기 또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상업화, 여기 있네요. 이거였네요. 다올 투자 나왔던 거. 자, 한올바이오 파마 목표 주가 하향.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의 상업화가 지연됐다. 요 내용인데 정확하게 좀 나와 있어요. 자, 한올바이오 파마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바토클레마비 임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으나 상업화 계획을 이뮤노반트 1402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원이 불가피해졌다. 요것 때문에 그런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목표가는 46,000원으로 낮춰 잡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했다. 자, 미국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맙 중증 근무기력증 임상 3상과 만성 염수성 아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볼게요. 한올바이오파마는 바토클리맙이 중증 근무기력증과 만성 염증성 탈수 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상업화 진행은 중단하고 이뮤노반트 140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잘 읽어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바토클리맙의 요거 상업화 진행은 중단한다. 그죠? 그리고 요거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뮤노반트 140에 집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화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건데 일단 요걸 볼게요. 자, 바토크레맙과 이뮤노바트 1402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 자가 투여 가능하다는 장점이 경쟁사 대비 강점이었으나 4월 아제넥스 비브가르트 사전 충전 주사기 제형이 허가를 받으면서 한올바이오팜의 장점이 다소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자, 미국에서 바토클리맙 상업화를 배제하고 이뮤노반트 1402 모든 적응증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중증 근무기력증, 갑상선 암병증, 만성염증성 탈수 초성, 다발성 신경면증 출시 시기를 각각 28년과 29년, 28년으로 가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긍정적인 갑상선 암병증 3상 결과로 바토클리팝 상업화가 진행되면 출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의 적정 주가 상향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바토클리맙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특허에 관련된 부분들도 8년 빠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배제하고 유니바트 140이 SC 제형으로 어떻게 진출하겠다 먼저. 그러니까 이 SC 제형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환자가 자가 투여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상업화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만 지연되는 거지 회사의 가치적인 측면에는 현재 구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우리가 한올바이오파마의 로열티를 한번 과거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것도 한번 기사를 보자. 자, 신중 택한 이뮤노반트 일단 고 한올바이오파마 요 부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토클리맙 경쟁사 대비 우수한 효과 확인 동종 계열 내 최고 약물 가능성 높아졌다. 이러한 내용이고 요게 지금 하반기에 나오는데 우리가 요 부분이 잘 나오면 바토클리맙 사용을 빨리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자, 우리가 요걸 볼 필요가 있는데 중증 근무기력증은 MG라고 부르고요. 탈수 초다발성 신경병증은 CIDP라고 부른다. 요거 두 개만 일단 기억을 해보세요. 쭉 내려보면 이제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명확한 용량 의존적 효과, 면역 글로불린 감소와 임상학적 효능의 높은 상관관계, 높은 최소 증상 발현 달성과 지속성 확인이라는 세 가지 지표에서 경쟁사 대비 월등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설명했다. 자, 주요 지표들에서 경쟁사 대비 우수한 효과를 확인하여 바토클리맙은 동종 계열 내 최고 타이틀을 획득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다만 좋은 임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맙의 상위화를 보류했다. 왜? 이뮤노반트는 1401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 특허가 길고 SC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중증 무기력증 적응증에서는 바토클리마브의 후속 물질인 이걸로 개발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양한 적응증 커버와 더 높은 시장 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발표된 갑상선 암병증에 대한 바토클리마브의 임상 3상 경과를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보관이다. 단기간에 이뮤노반트 140의 적응증 확대에 집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화가 늦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건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약효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약효는 나오고 있어요. 시간에 지연됐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다. 그럼 뭐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거죠.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것은 지금 저가 매수해서 모아갈 수 있는 분들한테는 저가 매수해서 모아가기에 딱 적기인 가격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반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이 중증 무기력증 임상 3상 결과를 토대로 일본에서 바토클레마브의 품목 허가 획득에 나설 예정이다. 자, 중증 무기력증 적응증만으로 해도 시장성은 충분하다는 판단 이래 조속한 시장 점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 글로벌 시장조사 호라이즌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시장은 2032년도까지 평균 8.8% 성장해 6,331억 규모까지 확대된다. 자, 한올바이오 파마 관계자는 임상 결과에서 경쟁사 대비 우월한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토클리마브의 경쟁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한올바이오 파마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바토클리마브의 품목 허가 신청을 위한 절차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자, 일본은 한올바이오 파마의 판권이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일단 먼저 수익을 걷겠다라는 내용이고, 이어 다른 물질인 이뮤노반트 140이 또한 더 높은 항체 감소 효과와 안정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양한 적응증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것이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왜 주가가 이제 밀리는지 아시겠죠? 그죠? 단기적으로 상업화에 대한 부분이 늦어지면서 주가가 밀렸던 거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조라는 건데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적응증을 늦게 하면서 신약 가치를 기존 2조 5천억에서 2조 원으로 조정했다. 서미아 연구원은 현 시점보다는 갑상선 암벽증 결과 발표 시점이 다시 중요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올바이오 파마의 2025년 매출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1,530억, 영업이익은 6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올바이오 파마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니었네요. 흑자 기업이었네요. 제가 이건 또 몰랐네요. 꾸준하게 흑자였네요. 그죠? 꾸준하게 흑자였고, 이 바이오 회사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든 회사는 치고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네요. 괜찮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바토클리마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2017년도에 요거 기술 이전을 하면서 이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회사 자체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이 회사가 성장을 했죠. 성장을 했고 주가가 45,000원을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거의 한 8년,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이 8년, 9년이라는 시간을 과연 한올 바이오파마는 버린 시간일까요? 내다버린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이 8,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바토클레마브과 이뮤노바트 140에 대한 임상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되고 있다?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주가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미 약효는 증명이 되고 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아직도 이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구간은 맞는데, 내가 정말로 좋은 주식을 투자하고 이 바이오가 미래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회사를 사셔서 가만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가져갈 수 있는 로열티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바토클리마브 약물 가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상업화에 성공하면 한올바이오파마는 막대한 마일스톨과 로열티를 수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017년 로이반트와 6,700억 원, 환율 1,300원 규모 바토클림압과 이뮤노반트 140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은 3천만 달러, 연구비 2천만 달러, 단계별 마일스톤 4억 5,250만 달러를 지급한 내용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현재까지 계약금 3천만 달러를 포함해 임상 단계별 마일스톤 3,250만 달러를 수령했다. 3상 성공 및 상업화 단계에 거액의 마일스톤 지급이 물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 그래서 상업적 판매 후 11년 동안 순 매출 대비 10% 중반까지의 로열티도 지급받는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017년 계약 당시 제품이 출시되면 해당 기간 동안 4조 원가량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자, 한편 바토클림압은 면역 글로불린 방어 수용체인 FcRn을 억제해 IgG 자가 항체를 감소시키는 기존의 중증 자가 면역 치료제이다. 자, 정확한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은 안 나왔네요. 향후 기간 동안 4조 원이라고만 나와 있고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기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3년도 12월 기사입니다. 23년도 12월 27일 기사. 자, 보게 되면은 1년 좀 안 됐죠. 요 기사를 보면 자, 한올바이오파마가 강세다. 해외 기술 이전 파트너사를 통해 신약 후보 물질 바토클림압의 경쟁력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주가의 강세를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는 내용이고, 뭐 한올바이오파마의 이뮤노마트 시가총액 7.4조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한올바이오파마는 현재 3조 7천억이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어떻게 절반은 돼야 된다. 라는 내용인데 일단 요거는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자, 한올바이오파마의 진바다 가격은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최소 3분의 1인 2조 4천억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그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로 판단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아제넥스를 뛰어넘는 수준의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 아제넥스라는 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시가총액 29조가 된 회사라고 합니다. 29조가 된 회사인데, 자, 이뮤노반트는 이제 아제넥스 이상 발표 수준의 시가총액과 있다면 아제넥스 시가총액, 아제넥스는 시가총액 28조에 달하는 나스닥 상장사다. 보면은 경쟁사로 보면은 비보나 데스시 천장포 물질이 실패. 자, 우리가 요거 잠깐만 좀 볼게요. 이뮤노반트 1401 잠시만요. 클리바. 뭐 큰 내용은 아닌데 아제넥스만 좀 볼게요. 아제넥스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그젝스 맞나요? 잠시만요. 아그젝스 일단 읽다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 잠깐 볼게요. 10대 유망 신약에 한올바이오파마 물질 2개가 포함된 이유. 자, 이뮤노반트와 자가면역 질환 신약 개발, 그레이스병 대상 최초 신약 가능성, 경쟁사 투약 편의성 개선은 우려 요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경쟁사가 이 투약 편의성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1401 바토클림압보다는 1402로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네요. 그래서 보면은 자가면역 질환 신약 후보 물질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10대 유망 파이프라인에 선정됐다. 경쟁사인 아제넥스가 일부 적응증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시험에 실패한 반면 한올바이오파마의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는 오히려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이벨류에이트 파마가 발표한 올해 10대 유망 연구개발 R&D 프로젝트 중 이뮤노반트의 1402와 1401 각각 5위와 6위로 선정됐다. 순위와 함께 이벨류에이트 파마가 추산한 후보 물질의 순 현재 가치도 공개했고 1위는 노보노디스크의 카그리세 873억 달러 엄청나네요. 그죠? 2위는 일라일리의 레타트루리드 3위는 일라일리의 올포 글리폰 4위. 우리 5위 6위만 보게 되겠죠. 자, 이벨류에이트 파마는 140의 순 현재 가치를 53억 달러 얼마입니까? 7조. 바토클림압의 순 현재 가치를 58억 달러 얼마예요? 7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조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17조로 예상한다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1402와 바토클리마 모두 하놀바이오 파마가 파트너사 이뮤노반트와 공동 개발 중인 신약이다. 뚱뚱뚱 되고 그 후보 물질 1402 후속 물질. 그래서 어쨌건 1401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아쉬워지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 1402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고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이뮤노반트의 CEO가 한 얘기도 좀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 볼게요. 자, 요 부분을 보면 너무 영상이 30분짜리가 되는데 일단 뭐 천천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들으면 되니까 경쟁 약물의 임연 한올바이오 파마 파트너사 차별점은 충분하다. 자, 보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시장의 한 참여자가 아닌 시장의 리더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선 차별화가 필요하고 우리만의 독특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자, 보게 되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아젠다 발표를 통해 유니번트의 피치 찰츠만 CEO는 자사의 FcRN 억제제가 지닌 차별점을 강조했다. 자, 이뮤노반트는 국내 신약 개발 기업 한올바이오파마의 미국 파트너사로 한올바이오파마부터 도입한 이 억제제 바토클리맙, 그 한올파마 개발명 HL161과 이를 고도화한 1402 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찰츠만 CEO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자사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4년 주요 성과로는 바토클리맙 그레이브병 이상 시험의 성공적인 데이터 확보로 꼽았다. 이뮤노반트는 임상 결과 바토클리맙 고용량 투여 시 환자의 76%가 정상 갑상선 수치를 보였고 면역글로빈이 70% 감소하는 등 용량 의존적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는 기존 억제제 65%의 감소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이러한 면역 체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감소시켜준다라는 거고 여기에 더해 이뮤노반트는 25년 1분기 바토클리맙의 3상 탑라인 데이터와 만성 염색성 탈수성 아까 나왔죠? 하반기에 지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 하반기에 갑상선 암병증 3상 탑라인 데이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보게 되면 이 갑상선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볼게요. 이 찰츠만 CEO는 미국 내 그레이스병 유병 환자가 88만 명이며 이 중 33만 명이 한 갑상선제 치료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또 그레이스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 조사에서 3분의 1의 환자가 새로운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것 나타났으며 의료진들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이 비율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요 부분들 갑상선 관련된 부분들이 요것도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삼상이 좀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거든요. 삼상에서 바토클리맙이 경쟁력이 약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삼상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요 부분 하반기 갑상선 암변증 요게 결과적으로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항갑상선제를 대처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가 요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면 자, ADT 요법에 대한 잠재적 대체 가능성까지도 보여주는 부분이다. 우리가 요걸 볼 건데 자, 이번 결과에 따르면 바토클리맙 투여 환자들은 이 항갑상선제 복용량 증가 없이도 갑상선 호르몬 T3, T4가 정상 수를 유지했다. 또한 바토클리맙 고용량 투여 환자는 56%는 항갑상선제를 복용을 중단해도 이 수치가 정상 수치를 유지했다. 엄민용 장일영 신한처 연구원은 이 항갑상선 치료제 요법에 대한 잠재적인 대체 가능성까지도 보여주는 부분이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항갑상선제를 대체해서 이 바토클리맙이 쓰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대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집을 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 계속 매집을 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바토클리맙에 대한 부분만 사실 본 거예요. 이 다른 임상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보긴 해야겠죠. 자, 보게 되면 자, 현재 연구개발 활동을 한번 볼까요? 일단 보게 되면 다른 뭐 특이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 있긴 한데 특이한 건 보이지 않고 안구건조증 이거는 이제 바토클리맙, 파킨슨병, 파킨슨병도 있긴 한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이 바토클리맙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신약인데 이 경쟁사가 결과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임상을 진행했던 부분 후보 물질인 1402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자 우리가 요거 잠깐만 보면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한데 이뮤노반트는 이번 임상 결과를 토대로 같은 기전을 가진 1402로 약물을 전환한 후 연내 임상 3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토클리맙이랑 같은 기전이기 때문에 임상 3상을 진행할 때는 요걸로 바꿔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상, 2상 안 하고 바로 3상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전을 바꿔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기간이 지연된다라고는 하지만 임상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 지연이 될 거 대해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건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거. 결과적 약효가 바뀌는 게 없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내가 물려 있다. 내가 추가 매수해야겠다 하면 지금 타이밍 잡아 가시면 되고요.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뭐 하면 돼요? 그리고 나왔을 때 대응하면 돼요. 요 타이밍 잡아 드릴 건데 내가 불안하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해서 반등할 때 비중 축소 하시고 난 좀 길게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길게 봐보세요. 28년, 29년 상용화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가는 26년, 27년도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 그때면 이미 임상에 대한 어느 중간 결과 나왔을 거고 많은 적응증이 또 추가적으로 적응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2 알테오젠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 중에 좀 주가가 빨리 오를 수 있는 거. 왜냐면 시총이 낮잖아요. 시총이. 지금 보면은 뭐 리가켄 바이오나 3.4조. 그죠? ABL 바이오 1.6조. ABL도 괜찮긴 하죠. ABL도 괜찮다. 얘도 워낙 변동성이 심하게 올라 얘도 괜찮아요. 얘도. 이 친구도 괜찮고 한올바이오파마도 괜찮은데 일단 한올바이오파마가 조금 더 하락폭이 깊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 좀 지루하셨을 텐데 어쨌건 현 구간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방 여기서 이제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유한양행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회사는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국장이 쓰레기라고 하더라도요. 국장이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쓰레기 같은 종목만 빠집니다, 여러분들. 좋은 종목은 계속 우상향해요. 실적 나오고 발전이 있는 회사는. 생각해봐요. 미국 시장도 여러분들이 M7만 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계잡주 사봐요. 박살나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보시고 지금 구간에서 같이 공부하고 대응하실 분들은 010, 201, 6329 이쪽으로 한올이라고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 바이오 관련돼서 히든 종목도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고요. 우리가 이 CDMO 관련된 시장, 원료 의약품 관련된 시장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견제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간단한 논리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시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010-9201-6329 한올 남기셔서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이거 히든 종목 요건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 때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분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